네, 백구의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금 상사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의 회계기간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겠죠.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금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 등록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다. 자, 우편번호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거의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정확하게 잘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자, 메인 화면에 회사 등록 가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들을 적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뭐다? 회사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 그 얘기예요. 걔네들을 찾아가지고 정정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랑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쌤은 시간의 관계상 틀린 곳을 미리 찾아보았습니다. 자, 세 군데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뭐? 자, 사업자 등록증 여기 보니까 칸이 빨간색 돼 있죠. 여기에 이 번호가 조금 오류가 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틀린 부분이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신발인데, 그쵸? 우리 여기에는 식료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식료품. 이걸 고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누구입니까?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강동 세무서죠. 근데 여기에는 관할 세무서가 안동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번호하고 종목하고 세무서,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하고 맞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세 가지만 정정하시면 몇 점? 6점이 확보가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볼게요. 646 04 010 31 이렇게 일단 등록번호 바꾸었고요. 자, 종목은 식료품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신발이죠. 신발. 그리고 세무서는 F2 누르고, 자, 누구입니까? 강동 세무서. 강동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다 했으면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정금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메인 화면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잘 작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자, 찾아보니까, 자, 어디가 틀렸느냐. 첫 번째, 여비 교통비의 금액이 지금 안 맞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광고 선전비의 금액도 안 맞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금. 자,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어요. 기부금이 없죠. 근데 전산에는 기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날려야 되겠죠? 삭제를 해야 되고, 대신에 전산에는 뭐다? 아, 참, 죄송합니다. 시험제는 뭐다?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이. 근데 전산에는 이자 비용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서 정정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였습니까? 여비교통비. 자, 여기 50만원 되어 있죠? 우리 문제 보니까 얼마? 60만원 되어 있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얼마? 문제 보니까 70만 되어 있죠? 여기 60만 되어 있네요. 틀렸으니까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얘는 없죠? 기부금이 없는데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삭제를 날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있는데 전산에는 없는 게 누가 있죠? 이자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이렇게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게 되면은요, 문제와 똑같이 단기 순이익이 510만원만큼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현시간부로 2번 문제도 6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찾아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점수를 6점, 6점이니까 두 개 12점이죠. 그냥 바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800번대 말하는 거죠. 접대비 계정에다가 적용 내용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메인 화면에 얘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가야 되겠죠? 가셔가지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문제가, 코드가 있었다면은 코드를 따라서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코드가 안 나와 있죠? 코드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찾아야 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801번에서 900번대 라인까지니까 801번부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접대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가 맞나? 잠시만요. 맞네요. 그럼 눈을 크게 뜨고 접대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아, 여기에 있다. 그쵸? 그럼 여기 어느 라인에다가 현금 적용 라인에다가 몇 번에다가 넘버 5번에다가 여기 보니까 5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조금 내려오면 돼요. 이거를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칸이 하나 남아있죠? 여기에 5라고 숫자를 쓰고 뒤에다가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지급이라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 다 했으면 ESC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 그쵸? 3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정금 상사의 외상을 추금과 단기대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자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합시다. 쉬운 거죠, 이것도.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셨다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정도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마우스로 클릭. 자, 문제를 봐주세요. 외상을 추금하고 단기 대금이죠? 그럼 외상을 추금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를 먼저 수정을 합시다. 왜? 지금 차익이 발생해가지고 엉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사이버 나라가 있는데 얘는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근데 전산에는 2천만 되어 있으니까 얘를 4,5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쵸? 세계상은 어때요? 얘는 그대로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차익이 0이 되면서 정확하게 수정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단기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해일은 얼마? 1,000만원인데 2,000만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 바꿔주셔야 되고 불임상사는 300인데 3,000만 되어 있으니까 300으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뭐 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일반전표를 좀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전표는 좀 화면에 좀 크게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할게요. 8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바이오의 발행 주식 10주를 1주당 2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대금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정권 거래 수수료 12,000원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바이오의 발행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식을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할 때는 쌤이 액면가를 뭐라고 했죠? 신경 쓰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쵸? 액면가는 무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주를 한 장당 20만원을 구입을 했으니까 곱하면 얼마? 200에 구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온다.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쵸? 네. 자, 그러면 들어왔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번 2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돈 줘야 되겠죠? 근데 수수료 포함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은 수수료 줘야 되고요. 주식은 팔 때도 수수료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떼이는 수수료가 많아요. 자, 아무튼 12,000원 포함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얼마나 나간다? 200만원에 수수료 얹어가지고 201만 2천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차변에 12,000원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쌤, 이거 자산을 구입 시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나하면 안 되겠죠? 자, 왜요? 쌤 얘기했잖아. 맞아요. 자산의 구입 시의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간 동안 거래가 되는 이런 금융상품 중에서 특히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절대로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은요, 구입 시의 비용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잖아. 그쵸? 근데 딱 한 놈, 단기 매매 증권 얘만 뭐예요?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다? 여러분 전산회계 2급뿐만 아니고, 여러분 전산회계 2급 맞추고 나면 나중에 회계 1급 올라갈 거잖아요. 회계 1급에서도요, 빈출이에요. 심지어 세무 2급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은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코드가 몇 번대예요? 900번대입니다. 왜? 영업의 비용 코드예요.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지 않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이 좀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8월 1일 가겠습니다. 차변에 뭐 들어온다?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온다? 200이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는데 얼마를 주었다? 201만 2천원을 주었다. 그런데 차변에 12,000원 남는다.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쌤이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하지 말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몇 번대? 9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쓰면 안 돼요.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번대를 써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쌤이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9월 2일 날 푸름상에서 판매용 신발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0만원만큼은 푸름상에 대한 외상물 추금과 상계하여 처리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얼마죠? 전체 레인부츠가 960만원짜리 구입했다. 그쵸? 맞습니까? 네. 그래서 960만원만큼을 구입을 했으니까 참여 상품이 960만원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왜요? 판매용 신발이잖아요. 판매용이란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다? 상품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한다?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500만원만큼은 푸름상에 대한 외상매 추금과 상계 처리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 푸름상이라고 하는 얘한테 거꾸로 옛날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쵸? 푸름상해가 나한테 줄 돈이 500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장부에다가 외상매 추금이라고 이렇게 돈 받을 거 있어요 하면서 분개해 놓았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내가 물건 사는 거잖아요. 즉 내가 돈 줄 사람이죠. 그럼 내가 푸름이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야, 너 나한테 500 줄 거 있잖아. 그치? 이거 퉁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상매 추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푸름상에서 받을 이 자산을 500만원만큼을 대변에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푸름상의 앞으로의 외상매 추금이 까이는 거예요. 이게 2번이죠. 자산의 감소. 그럼 쌤, 나머지 450은 이제 줘야죠. 그렇죠. 돈으로 주었다면 대변은 현금이고요. 수표를 주었다면, 그렇죠. 당장의 금이고, 오물 주었다면 지금 오물인데, 지금 이건 뭐예요? 외상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거꾸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푸름상해로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또 모든 게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그쵸? 뭐 처음이 아니신 분들 빼고 처음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상품은 960만원 찍으면 되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사라집니다. 거래처 누구? 푸름상해. 내가 돈 받을 거였죠? 퉁치자, 그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 460만원만큼은 나중에 줄게. 그럼 대변에 4번 누르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갚아야지,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연히 푸름상해한테. 자, 이 둘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10월 5일 날 업무용이죠. 모니터 비품을 구입했고 현금 55만원만큼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이건 뭐 쉽네. 차변에 비품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바로 분기합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를 쌤이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업무용이면 여러분들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이에요. 비품 얼마? 55만원. 돈 주자 대변에 뭐다? 예, 현금. 이렇게 55만원 정리하시면 되고요. 쉬운 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4번. 10월 20일 날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한 부분이랍니다. 이건 뭐죠? 그렇죠. 복리후생비. 맞죠? 후생비.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부담분은 뭐죠? 예수금이죠. 자, 이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연 납부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분기하고요.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분기하라고 문제에서 아예 답을 주고 있네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월급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를 주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 그냥 줬어요? 떼고 줬어요? 떼고 줬겠죠. 세금하고 4대 보험. 근데 편의상 세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때 건강보험료를 직원이 내야 되는 걸 얼마? 22만원만큼을 떼가지고 이미 예수금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주었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한다고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반부담하고 직원이 반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만원이 직원, 22만원이 회사니까 토탈 합이 얼마? 44만원만큼을 드디어 오늘 공단에다가 내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기를 먼저 하면 좋아요. 보통 예금 44만원. 그러면 차변 어떻게 하면 된다? 직원 거 드디어 냈으니까 예수금 까야 되겠죠? 차변의 부채 감소, 예수금 22만원. 그럼 나머지 22만원은요? 회사가 내준 거잖아. 그쵸? 누굴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내준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기뻐하겠지. 직원들이 기뻐한다 뭐? 복리후생비, 800번대, 밤감비,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2번, 3번으로 이렇게 분기하세요. 자, 그러면 10월 며칠 날에, 20일 날에 가셔가지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고요. 얼마? 44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먼저 사라지고요. 얼마? 22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회사가 낸 거니까 복리, 후생비, 비용 처리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아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내주면은요,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손실. 그쵸? 대신에 뭐다? 이렇게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회사가 또 세금을 이만큼 또 뭐다?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네, 직원도 좋아하고 우리는 세금 아끼고 뭐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11월 1일입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 제작하고 제작대금 99만원만큼을 당좌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나가고요. 차변에 뭐다? 광고 선전비. 광고가 목적이니까. 이런 건 답이 문제에 다 있죠. 쉬운 거예요. 자, 11월 1일 날 분기합니다.
차변에 광고 손전비 바로 갈게요. 네, 800번대 얼마? 99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99만원. 쉬운 문제였으므로 빠르게 입력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11월 30일 조은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원금 1000만원과 이자 5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 보셨습니까? 그쵸? 그럼 예금 만기되면은요 원금 이자 들어오죠. 뭐 그런 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이거 먼저 분개하세요. 얼마? 1000만원, 50만원, 1050만원. 자, 왜 들어왔죠? 첫째, 예금이 만기되었죠. 그러면 정기예금은 원래 자산이니까 자산 자리는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었던 정기예금이 대변에 사라지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얼마? 얘는 1000만원. 그럼 쌤, 대변에 50만원 모자랍니다. 이거는 뭐죠? 마지막에 원금 받으면서 이자 받아야지. 그럼 이자가 드디어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 이런 걸 설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다? 네, 1050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정기예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네, 1000만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50만원만큼은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발생을 시킬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쉬운 것들 있잖아요.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 복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왜 복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복습을 쌤이 10번 정도 하라는 이유가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복습할 게 많겠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요. 이렇게 쉬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내가 아는 거니까 이런 건 복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만 체크해서 복습을 하시게 되면은 복습의 양이 그만큼 줄고 나중에는 뭐다? 시험 치기 하루 전날에 많은 내용들을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걸 복습하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12월 5일 날 본사용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3만원만큼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뭐죠? 수선비. 그렇죠? 에어컨 수리했으니까 수선비 비용 발생. 쉬운 거죠? 자, 근데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그쵸? 카드는 결제하면 다음 달 돈 나가니까 외상이에요. 근데 장사는 아니란 말이야.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는 거래처를 항상 누구로 달아라? 카드로 달아라. 오케이. 자, 12월 5일 날입니다. 자, 일단 차변의 수선비로 먼저 분개할게요. 자, 몇 번대? 800번대.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33만원. 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조금 되고, 카드는 항상 거래처를 뭐다? 카드 회사에다가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카드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시험장 가서 거래처 어디 갔지? 찾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카드는 항상 거래처는 카드이다. 8번 15일날 에스파파 상사로부터 상품을 2,5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2,500만원 이거 분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건 계약만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계약금을 주는 것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거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죠. 자, 5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구? 주문. 그 다음에요. 불러주세요. 주문. 그 다음에 계약. 그렇죠. 보관.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분개 안 하고 계약금 지불한 것만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원 나갔고요. 1번 자산의 감소, 차변의 뭐다? 선급금 100만원,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선급금도 거래처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선급, 선수금, 거래처 달아줍니다. 에스파파 상사. 자, 이 내용은 이론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쌤이 한 번 더 적어 드린 거예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 가면은요, 이런 거 안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 2급이니까 특별히 적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2월 그러면 15일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얼마? 100만 원만 주었어요. 왜? 계약금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변에 미리 준 돈 선급금으로 공개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에스파파 상사로 마무리를 하시면 현시간부로 일반 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5번 오류 정정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입력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출제위원이 전산에다가 분계를 해놓았는데 그 분계가 엉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잘 좀 고쳐라 그 얘기죠. 1번입니다. 10월 27일 날 기업주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좋은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 1,000만 원만큼을 단기간 동안 차입을 하여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계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와야 되겠죠.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당연히 돈 빌렸으니까 차입이죠.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죠. 그런데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렇죠? 야, 좀 심한 거 아닌데, 그렇죠? 자본금을 처리하면 안 되지. 네. 야, 그래서 이걸 바꾸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 네, 10월 27일 날. 자, 대변에 뭐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을 바꾸셔야 되겠죠? 예. 자본금이 웬 말이야, 그렇죠? 보세요. 회사 가면은요, 여러분보다 회계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힘을 가집시다.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좋은 은행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11월 16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19만 8천 원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신발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래처에 선물한다는 얘기는 접대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뭔데? 보니까 판매의 목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구죠. 구입한 신발의 매입대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신발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즉 뭐다? 내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요, 물건 떼온 거예요. 팔려고. 상품이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한다? 11월 16일 날에 접대비를 상품으로 바꾸는 분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맞으니까. 자, 11월 16일 날 갑시다. 네, 접대비 아니죠? 뭘로? 상품으로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결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결산 문제는 잠시 이제 결산하는 순서에 대해서 쌤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은 전산회계상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건 쌤이 이제 전산회계 1급 강의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거고, 우리 전산회계 2급 부분에서는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외우세요. 자, 전산회계상의 결산 순서 첫 번째 뭐다? 그렇죠.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전표에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동 결산 하시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직접 분계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그리고 나서 전부 추가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결산 분계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를 차변 대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추가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기말 재고액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손상각비. 세 번째,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뭐예요? 수동이죠? 2번 문제는요. 예, 2번도 수동 문제입니다.
자, 3번은요. 뭐라? 3번도 수동이죠? 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다행이다. 4번은 대손이라 되어 있죠? 얘는 자동입니다. 자동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자동은 쉽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수동이고 4번은 자동이니까 1, 2, 3번 먼저 풀고 그 다음 4번을 맨 마지막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결사 문제는 총 4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4문제를 지금부터 풀 건데 자, 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결산을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는 55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했다? 네,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소모품이에요, 소모품비예요? 소모품으로 분괴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건 몰라요. 왜? 자산을 처리한 소모품 중 사용한 게 55만원이다. 근데 얼마를 구입한지 모르죠. 이게 뭐 1억인지 100만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다? 뭐 대변에 현금을 주었든지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분괴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옛날에 분괴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결산되면 뭐 한다고요? 정말 소모품비가 얼마인지를 다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뭐라고요? 55만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은요,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만큼의 복사용지 중에서 55만원만큼만 복사용지를 인수해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비용은 무슨 주의예요? 발생주의잖아요. 그쵸? 쓴 만큼만 보고한단 말이야.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쓴 만큼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100만원 주었다고 뭐 100만원 주고 사왔다고 해서 소모품비를 100만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사용한 만큼만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발생주의잖아요. 그게 55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들은 자산 처리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비용 처리하면 돼요. 왜? 비용으로 한 개도 처리 안 했으니까. 얼마? 55만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있는 소모품을 미안하지만 55만원만큼은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자산 아니야 하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분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2번인데 일단 이거 입력부터 할게요.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왜? 결산이니까. 그럼 차변에 뭐다? 소모품비 몇 번대? 영업부 800번대 55만원 분괴하시고요.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감소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쵸? 이해는 하되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모품입니다. 이거는 회계 1급 분들도 있잖아요. 계속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설명 이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2번은 잠시 이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에 우리 영업부가 1년치의 보증보험료를 이제 이게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죠. 그럼 이게 몇 개월이죠? 결국 이게 1년치니까 12개월치죠? 그쵸? 자, 아무튼 이 12개월치 12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수정 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게 수준이 전산세무 2급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분괴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7월 1일 날에 120만원만큼을 이체하면서 비용 처리했죠.
그럼 우리 격리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보험료 1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20만원.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아니면 7월 1일날 일반전표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이래 분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120만원짜리 하나 있죠? 예,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120만원. 그쵸? 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말에 와가지고 수정분개 하라는 얘기죠? 왜 수정분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회계에서 뭐다? 발생주예요. 물론 현금으로 120만원 주었지만 120만원이 정말 이번 연도의 비용일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번 연도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결산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것도 좀 볼까요? 결국 이 소모품도 있잖아요. 처음엔 자산으로 분개를 했지만, 그렇죠? 뭐 자산 분개하던 비용 분개하던 아무튼 그렇게 분개를 하더라도 결국 기말에 가면 뭐다? 소모품비라고 한 비용이 발생주에 의해서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것만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뭐다? 그렇죠. 분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냥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근데 기말이 되면은 이제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120만원을 곱하기 어떻게 한다? 얘는 12달 치니까요. 분모에다가 12분의. 만약에 이게 6개월 치면은요. 분모에는 6이 나오는 거예요. 6. 아시겠죠? 8개월 치면 분모는 8이에요. 근데 1년 치니까 12예요.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뭐다? 7월 1일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은 6월 말일이 아니죠. 이건 내년이죠. 이번 연도가 끝나는 날은 12월 말일이야. 그래서 7, 8, 9, 10, 11, 12 6개월만큼만 우리가 보험료를 비용으로 체납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만원을 12로 나누어 가지고 6을 곱하니까요. 얼마 나온다? 60만원 나오는 거죠. 결국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보고해야 되는 금액은 120이 아니에요. 120이 아니야. 얼마? 60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말 정리분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12월 말일날 여기 있는 이 보험료 120에서 60만원만큼의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일날의 대변은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비용의 취소는 대변, 감소는 대변 같은 말이에요. 대변에 취소하는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60만 남기세요. 그럼 나머지 얼마? 반반이죠? 60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얘는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아니야. 그럼 얘는 언제 거야? 내년 6개월 치야 그 얘기예요. 그럼 내년 거를 미리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차변에 뭐다? 성급비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12월 말일날에 일반전표에다가 분개하시면 돼요. 그쵸? 대변에 뭐 보험료 사다신다 몇 번대? 800번대 얼마? 60만원. 너무 과하게 잡은 거죠? 내년 걸 갖다가. 그리고 차변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다. 상급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상급비용 있잖아요. 보험사 거래처가 있으면은요. 거래처를 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달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다세요. 선급이나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말 들어가면 달아야 돼요. 무조건. 자, 됐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3번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때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잠시 주목하세요. 우리 문제에서 자, 요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7월 1일 날에 우리가 120만원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분개했다? 전액 비용인 보험료로 얘는 분개한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요. 전액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뭘로? 선급 비용으로 분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아시겠죠? 물론 앞에 있었던 그 기출문제에서 쌤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쵸? 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하니까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똑같아요. 보통예금은 120을 주면서
얘는 비용 처리한 경우고요. 비용 처리한 경우. 즉, 비용 처리법이죠. 얘는 뭐다? 자산 처리법이에요. 선급 비용으로 분개했다면 그때는 12월 말날에 어떻게 정리할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분개하던 이렇게 분개하던 무조건 이 산식에 의해서 단기의 보험료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60만 원 나왔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12월 말날에 어떻게 분개하면 된다? 야, 보험료 비용은 60이야. 근데 얘는 비용을 너무나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맞죠? 많이 처리한 만큼을 어떻게 했다? 대변에 없애버리고 선급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다? 아예 보험료 자체가 없죠. 그러면 12월 말날에 어떻게 분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단기의 비용은 보고해야 되니까 60만 원만큼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보험료 해가지고 단기분 60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얘하고 다르죠? 그럼 쌤, 대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60만 원만큼은 단기의 보험료니까 얘는 내년 거를 미리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급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정답은 뭐다? 선급 비용을 빼는 분개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자산처리법의 답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답이에요. 아시겠죠? 즉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했을 때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 세무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회계 2급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길었지만 어쩔 수 없다. 공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3번은 현금 가부족인데요.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초과액이 5만원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결산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쵸? 그러면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초과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금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금고, 실제 금액을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금액을 초과했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다? 차변에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얼마? 5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걸 어떻게 했다? 현금 과부족으로 분개했겠죠. 옛날에. 근데 지금까지 결산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사라지면서 대변은 뭐다? 수익자리니까 잡손실이에요, 잡이익이에요. 그렇죠. 원인 모르겠다 싶으면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이제 전산만 좀 잘 이용하면은요, 좀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합계장애시험표 아시죠? 어차피 합계장애시험표에 12월 말일날로 가게 되면은요, 현금 과부족 잔액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날짜를 12월 말일날로 놓으세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잔액이 이게 원래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임시 계정이다 보니까 전산이 인식을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만 돼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5만 원이 차변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다? 대변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대변에 5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다.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전부 다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마이너스 5만원 현가부족이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대변에 있단 말이야. 그럼 대변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결산되면 차변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 자리는 잡손실 잡이익인데 수익 자리니까 손실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다? 잡이익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가부족인데 현금 가부족은 현금 치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현금 과까지 쳐야 돼요. 예, 속상하죠. 자, 얼마입니까? 5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얘를
네, 잡이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일반전표 결산 문제까지 마무리를 다 끝냈고요.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수동 결산은 이제 다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 결산은 현시간부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자동 결산 하나 남았죠? 자, 자동 결산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에? 그렇죠. 메인 화면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됩니다. 날짜는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가면은요, 그 제조업으로 공부하는데 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누르시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대손은 어디에 사라고 했죠? 여기 대손 생각에서 하라고 했죠? 클릭. 자,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충당금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1%가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어때요? 1% 되어 있죠? 그럼 놔두면 되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이 두 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클릭해서 0 엔터, 얘도 클릭 0 엔터, 얘도 클릭 0 엔터해서 이 금액들은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외상매출금 바드럼 둘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드디어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겠죠. 자,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여기 대손상각 라인에 외상매출금 바드럼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그대로 나오느냐? 그대로 나오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금액만 입력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다? 전표 추가를 누르셔가지고요. 확인. 예. 여기에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하는 글자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표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은 쉬운 거니까는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수동이 우리에게 좀 어렵습니다. 수동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7번에 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쌤이 기본 강의 때 적어드렸던 이 팁을 보시면서 열심히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장에서는요, 이걸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현금 출납장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금 출납장도 괜찮아요. 근데 현금 출납장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의 지출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얘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됩니다.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이 말 나오면 총계정 원장 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총계정 원장이 좀 더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1월에서 언제까지? 6월까지 놓으시고, 계정 과목은 F2 누르시고, 얘는 이제 현금부터 F2 누르시고, 현금까지.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잖아요. 그쵸? 그럼 나가면 대변이니까 뭐다? 대변을 보시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대변이 이제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언제인가? 언제이죠? 4월 달에 2,41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현금 출납장에서도 조회할 수는 있어요. 볼까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쵸? 그러면 출금을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리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리면서 뭐다? 자, 여기는 1월 달이죠? 그럼 여기에 1월 달에 월계를 보시면 돼요. 23195. 이거 다 적어야 돼요. 2월 달은, 여기에 월계. 네. 23145. 2월 달이죠? 3월 달은 이제 9295. 이런 식으로.
4월 달은 월계 24150. 그래서 이제 4월 달이 많은 건데, 자, 4월 달에 월계 24150. 자, 이 금액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으로 가도 되는데, 그쵸? 근데 가장 많은 달이라고 물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하듯이 그냥 네, 총계정 원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자, 그런 말 나오게 되면은 총계정 원장 많이 활용하세요. 자, 2번. 6월 말날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현재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유동부채이죠? 즉, 자산부채 자본이죠.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단기의 재무상태표로 가면 됩니다. 단기의 재무상태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기예요. 그럼 단기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6월을 놓으세요. 6월을 놓으면은요, 여기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문제는 물어보는 거는 이제 유동부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쵸?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여기 있는 이 유동부채에, 그렇죠. 단기분 얼마? 158,800,000 되어 있죠. 자, 얘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반기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죠. 복리후생비 판 800번대죠. 800번대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자, 가장 많은 달 또 나왔죠. 그리고 적은 달. 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쌤 분명히 방금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도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 말 나오면은요, 총계정 원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계정 원장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상반기죠. 6월달까지. 대신에 이제 개념 과목은 현금이 아니라 누구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누구? 복리후생비 800번대. 그럼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얘를 엔터 치고 복리후생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F2 누르고 복리후생비 또 이렇게 찾아가시고 네,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얘는 비용이니까. 여러분,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일 뿐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게 차변이잖아요. 그렇죠? 지출한 이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많은 달이 언제입니까? 2월 달에 182만 5천 원. 그러면 가장 적은 달은요. 6월 달에 50만 5천 원. 이 두 개를 빼면 돼요. 정답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빼니까 얼마? 그렇죠? 132만 원이 나오고 13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109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는 현시간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10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